제가 뭐 친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정리가 우선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국회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은 끝이 없다고 보고 자칫 정치적인 그런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학술적인 연구와 토론, 발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04항까지 이상 204건의 법률안을 김중호님, 발언하십시오. 김문수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노동을 넘어 노조 혐오와 거구적 편향 행보, 부적절한 역사관을 주장해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은 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망언으로 국무위원 후보자가 역사를 부정하고 선조를 모욕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부재한 후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청문회가 파행되었고 국민들은 후보자에게 부적격 평가를 내렸습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청문회 파행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여 본인의 가오와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행보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어떤 장관보다 왜곡된 시선을 가졌고 정파적으로 편향된 후보자가 수장으로 있는 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정치적으로 바람잘 날이 없을 터이고 어떤 결정을 하든 정파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되지 않은 김문수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법원 심사를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맞서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할 일은 할 것입니다. 민생의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잘못된 국가관, 역사관, 가치관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히 견제하겠다는 각오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뜻을 쫓아 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한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노동부 장관의 사과 표명을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후보자가 사과와 다짐을 거부한다면 장관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키고 노동부 소관 법안 설명은 차관이 대신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의원님. 우리가 청문회 할 때 그 책임이, 파행에 대한 어떤 책임이 참 누구한테 있는지 이 국민들은 좀 잘 알고 있으리라 이래 봅니다. 끝까지 우리가 청문회를 이제 마치고 또 이 채택하는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되지만 그 중간에 그 파행의 어떤 책임은 솔직히 민주당이 나는 있다고 생각을 이래 합니다. 야인 시절에 서로 은행이 대해서 많은 어떤
해명들이 이제 나왔고 또 여럿이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한노위 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또 묻는다거나 또는 뭐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국민들의 어떤 반대가 심하다거나 이거는 하나의 어떤 주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개선을 이래 했기 때문에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강덕구 의원님. 김문수 씨가 9월 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저도 해보니까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솔직한 소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 대정부 질문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 예? 우리 한덕수 총리가 일제 시대의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라고 말한 게 기억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는 일본 국적법의 조선인들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일제 강점기에 내선 일체를 주장하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조선인들은 일본인에게 조선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씨가 기본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사람을 장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히는 것조차가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그리고 역사를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반역사적이고 그리고 반시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씨가 퇴장한 상태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위원장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동 간사님. 내일을 또 파행으로 또 몰아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예. 김영동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김주영 간사님하고 강덕구 의원님 존경하는 두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그런 취지는 김문수 장관을 옹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맥락을 보면 그때 나라를 잃었다라는 그 슬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닐 겁니다. 나라를 잃었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선현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이고 그 과정의 가장 큰 역사적 분기점이 1919년 3.1운동이었고 4월 11일 임정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임정의 적통을 우리 정부가 이어받았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아마 국적이라는 부분도 최근에 뉴스에 많이 보도가 돼서 일본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부당한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국적에 대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잃었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고 우리가 스스로 자주 독립을 이렇게 했다. 이걸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습니까? 아주 미시말단적인 걸 가지고 장관 후보자의 또 장관의 성향이 어떠니 가치관이 어떠니 국가관이 어떠니 이건 좀 무리한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시에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적통이 하와이였는가 아니면 연해주였는가 아니면 그 상해였는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우리 임정에 제 기억으로 저 대통령과 그 다음에 내각할 때 총리까지 다 했던 분이 이승만입니다. 그 이상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본 분도 이승만 대통령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 후대가 그 부분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사과라는 부분하고 용서라는 부분하고 일종의 그 내심에 있는 것을 밝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하실지 위원장께서 여쭤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까지 외부에 우리가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 그 부분은 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위원장님께서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시고 원활하게 아까 우리 위원장 김주영 간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생에 대한 우리 한노의 법률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네. 네. 발언은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의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러면 이제 그 한 분 정도 말씀 듣고 두 분 말씀 듣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예, 그 단순한 발언이 아니고요. 그 헌법 재헌헌법 전문 현행헌법 전문 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 발언입니다. 통상 국무위원은 가장 그 국가의 본질적인 기준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정신을 최우선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위치고요. 이런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언사 언동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 사유입니다. 예결위에서 한덕수 총리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자는 계속 기존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또 고집하고 있습니다. 재청권자조차도 좀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근데 이것은 단순히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사과의 전제가 되는 그런 어떤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이런 행태들을 스스로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확인받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전제하에서 사과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리 그 뭐 공적인 자리가 아닌 언론 뭐 인터뷰라고 하지만 국회가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 이런 발언들이 정말 기본적인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들 또한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매우 엄중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게 단순한 발언의 문제, 뭐 간단한 문제 이런 게 전혀 아니다.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 그 전제하에서 사과한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퇴정을 좀 하고 그 연장선 상에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상정하고 논의는 해야 됩니다. 그 자체를 저희 당이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정상적인 법안 논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런 지점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혜경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진보당 정혜경입니다. 얼마 전에 그 기시다 총리가 왔다 가셨죠. 기시다 총리께서도 우리 조선인들이 일제 시대에 힘들게 아프게 노동자들이 강제징용 당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나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얘기나 비슷하다고 저는 맥락을 갖다. 저희가 지금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일본의 이야기, 그러니까 강제 점령, 강제 동원에 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이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하고 있는 그 워딩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노동부 장관이 인정이 되냐 이런 얘기고요. 절차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을 하셨지만 실제로 노동부 장관이 되시려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죄나 그리고 같이 함께 일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아니고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에 계시는 의원들께서 이게 좀 정리가 되겠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충실하게 하시려면 자신이 하셨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고용노동부 관련한 일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그러면 네, 조금 더 듣고 하시죠. 예, 조재현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경북 경산의 조지현입니다. 우선 이 법안 처리를 앞두고 이렇게 좀 진행이 돼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 김문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청문회 때 발언이 조금은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회의장에서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이거는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헌법 전문에 대해서 이 김문수 장관님이 이걸 부정하시냐라는 그 질문에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우리 헌법 전문이었다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또 답변도 하셨고 그러면 식민 지배를 그럼 정당화하는 그런 역사관에 동의하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 김문수 장관께서 식민 지배가 정당한 정도가 아니라 부당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효라고 이미 되어 있다. 그리고 식민 지배의 그 고통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역사상 유례없는 우리 민족 모두의 고통이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좀 이렇게 격화된 부분들은 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아마 그 장관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또 우리 앞으로 이 법안 처리가 매우 이렇게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이 굉장히 고용노동부에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충분히 좀 감안해 하셔서 의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국무위원으로서의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과 또 하나는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라고 오늘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장관 청문회를 겪고 난 후에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라고 한 말씀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문회를 겪고 국무위원 반열에 오르신 분이 방송에 나가서 국회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권 분립 쪽에서. 그건 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좀 지나친 언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역사관에 대해서는 지금 조지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더 나가서 대한민국 식민 지배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뭐 미화한다거나 절대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저는 앞으로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님 집안을 뭐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조들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집안 밖에 좀 강한 면이 있죠. 강한 면이 있지만 결코 일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강제 점거 당한 거, 강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절대 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몇 번 하긴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심의 자유인 그 안에 안고 있는 국정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때 아마 좀 그 장관 후보자 시절에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적이 그 어느 국적이었냐?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고 우리 민족 속에서 국적을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지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이제 팩트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서로 이제 소랑설레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송에 나가서
정말 국회의원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나머지 역사관에 대해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증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그 노동부 장관으로서 일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부적절한 자기라든가 뭐 자질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옳겠으나 저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만큼 노동자를 뜨겁게 사랑한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 말씀 저희들도 달게 받을 테니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냥 그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홍배 의원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네. 김문수 장관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일은 저희 야당에서 반대를 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관직을 수행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국회입니다. 미디어 전당입니다. 그리고 방송에 출연을 하고 국민들께 더군다나 자라나는 청소년들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계시면 본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장관께서 어떻게 주장을 하셨냐면 일제치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일제치하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면 당시에 일본 국민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과 일본 황족 그리고 일본 시민이 있었습니다. 천황과 황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 시민이 되는 겁니다. 2019년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시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부당하고 우리 정체성과 역사성을 모두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명확하게 1919년 이전까지 우리 국민들은 대한제국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1919년 4월 11일 이후부터는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국회는 그런 사람을 국무위원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해철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여당 의원들께서 말씀 중에 역사관 검증이 끝났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 다른 뭐 의원님들께서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파행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역사관 때문이었습니다. 역사관 때문에 파행이 됐던 부분인데 검증이 끝났다는 말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일제강점기 때 국적이 일본이고 우리는 일본 국민이다. 그러면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노동자들이 일제강제징용된 부분들은 그리고 또 강제 수탈된 부분들은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입장이 됩니까? 저는 우리 그 김주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파행됐던 그 원인 제공자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천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고 또 예산도 35조 원 가까이 예산을 소유되는 그런 정부 부처 장관 자리입니다. 그런 장관 자리에 역사관 자체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반드시 그 확인이 그리고 또 확인과 후속으로 사과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다음 일정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김태선 의원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김문수 이제 장관이 되셨는데 실제로 다들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뭐 역사관 문제는 이미 다 여러 의원분들이 지적을 하셨고, 전 실정법 위반 관련해서 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장관이 취임되고 3일 만에 벌금 250만 원을 받으셨어요. 물론 2심입니다. 뭐 1심에서는 무죄가 났기 때문에 뭐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예결해서 말씀하셨지만, 국무위원이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 250, 이게 코로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인데 최대 벌금 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2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재질이 무겁다고, 재질이 안 좋다고 재판부에서 판결로 내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해나갈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저는 이 역사관을 비롯한 이런 실정법 위반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문수 장관님에 대해서 이런 역사관 또 헌법관 또 국가관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국회에 대한 또 발언, 또 실정법 위반 문제 관련해서 여러 야당 의원님들의 이제 말씀이 있으셨고, 또 여당 의원님들의 또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또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야 될 텐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좀 들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이 좀 있으실 걸로 보이는데, 그간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사과나 또 유감 표명할 의사가 있으시면은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호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저희 부족함으로 해서 지난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고, 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모두 저희 부족함으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명심을 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아픈 지침과 교훈으로 생각하고 잘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KBS 출연해가지고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만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부분을 국회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방송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공무원들과 장관들, 이 공직자들에게 국회는 중요하다, 중시의 발언이다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아마 열어보시면은 제 말씀이 그대로 방송 내용에 다 국회 중시의 발언이라고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절대, 저도 국회의원을 3번 한 사람이고 장관 청문회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국회를 경시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고, 저희 국회 중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일제가 지배하던 시대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 선조가 항일 의병장으로서 전투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국을 하셔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집안에 불천이 사당을 모시고, 또 우리 지역에도 별도의 이 순국 선열을 기리는 별도의 사당을 또 만들어서 모시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순국 열사의 묘소에 저희 선조가 다 지금도 향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희는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일제시대 때 저희는 완전히 교육도 받지 않고 상당히 몰락한 그런 아픈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친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정리가 우선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국회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은 끝이 없다고 보고 자칫 정치적인 그런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학술적인 연구와 토론, 발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그 코로나 때에 감염법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부분이 2심에서 벌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김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상고를 해서 1심에는 이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 벌금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그걸 3심에서 다시 다투기 위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린 적도 없고 코로나 예방주사도 다 맞고 코로나 수칙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고발이 돼가지고 그런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점은 널리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로 인해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또 박정 위원장님, 많은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신 점도 많고 때로는 아주 저 사람이 과연 장관 자격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제가 깊이 새겨 듣고 또 제가 돌이켜서 고칠 점은 고치면서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자주 뵈야 되는데,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 자체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합의 아래서 제가 장관이 되었다면 보다 더 바람직했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청문 심사 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서 장관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점을 더 깊이 새기면서 우리 의원님들을 특별히 제가 잘 모시면서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또 의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서 노동개혁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또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려도 다 납득이 안 가시는 점도 많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지적하시면 제가 그런 점을 잘 모시면서 제가 또 고칠 건 고쳐가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노고와 또 우려 또 그동안에 저로 인해서 가지셨던 힘든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예. 이하경 의원님. 네, 오늘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받아들일 거냐 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으니까 노동부 장관이시지만, 그러나 국회는 지난번 파행을 일으켰던 데 대해서 김문수 장관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태도 변화를 가지신 것 같으나 실제 이 파행 원인이었던 원인의 문제는 지금 사과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학자들한테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인정되면 그때 가서 인정하겠다 하는 입장이십니다.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우리나라 측, 대한민국 측의 주장과 일본 지배가 합법적이었으므로 너네들은 나라가 없었어 하는 입장 사이에서 김문수 후보자는 후자 입장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임시정부 이후로 대한민국 적통은 유지되고 있고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이었다는 재헌의의 결정을 무시하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술적인 견해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과의 원인이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주십시오. 이 파행의 원인이었던 부분에서 미안하고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파행한 결과에 대해서 유감인 건지 앞으로 학술적으로 인정이 안 되면 계속 일본의 입장을 지지할 건지 그 부분을 확인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고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하경 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이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지나간 역사의 사실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그건 지나갔지만은 사실은 또 사실인 게 있고 현재 그러면 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고요. 또 그다음에 외교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장 중시하는 헌법주의자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주의자고 또 헌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면 그 예결위원회장에서도 아니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아까 이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긴 얘기는 아니거든요. 국정 문제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니까 거기 한정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무수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양심상 어떤 역사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어릴 때부터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조국을 사랑하고 이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변함이 없고 또 지금도 저는 이 공직자로서 더더구나 그 점이 확실하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들과 제가 같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다가 맡겨야 되는 문제지 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정치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칫하면 그 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 이 부분을 보다 더 정리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아까 간사님의 상태에서 계속 회의를 해야 되는지 참 회의가 좀 듭니다. 많은 아이들, 저희들도 역사를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은 채점을 하고 그 교과서에 부합해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자가 배웠던 역사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좀 하고 회의를 더 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고 또 진행 여부에 대한 김주영 간사의 지금 요청이 있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합니다.